노루 선생의 역사적 역 예산군편 제3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까지는 말씀 다 드렸고 이번에는 3부 광시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시면에 광시 입구에 이렇게 최익현 묘소가 있어요. 이 최익현 이분은 원래 청양분이시거든요. 근데 최익현 선생이 일제 때 항거하다가 그 대마도 가서 일본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대마도 돌아가셨어. 돌아가서 이 최익현 묘소를 청양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청양에다 묻었으면은 이 조선 국민들이 막 일치단합 해가지고 막 항거할까봐 겁나가지고 청양서 빼가지고 이 한적한 예산 광시면도 지나서 여기다가 데려다가 묻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양분이 이분 자식분이 국회의원도 했지요. 교수 됐던 분이 국회의원인데 최익현 묘소가 광시면 입구에 이렇게 묘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한말 사람의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광시면에 조금 지나서 여기 광시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이루 김한종 의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이루 김한종 의사는 우리가 한일 병탄을 당한 후에 이 광복회 회원이십니다. 이분이 광복회 회원돼서 이 김한종 의사가 광복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대전에서 붙잡히셔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산에서도 이 광복회 회원들 중에서도 이 이류 김한종 의사가 같이 활동한 분이 이 박상진 의원입니다. 이 유명한 광복회 회원들의 활동이죠. 이게 박상진 의원이 대한광복회를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를 계속 양성하면서 했는데 이 유명한 게 이제 이 장승원 사건입니다. 장승원이 누구냐면은 해방 후에 장택상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이 장택상이가 해방 후에 그 수도경찰서장 했던 놈 아닙니까? 이놈 아버지가 장승원인데 장승원이가 그 나라가 이제 잘못하면은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이 광복회원들 이 독립적 자금을 다 모은 돈을 당시 이 경상도 도지사 했던 장승원이 아버지한테 맡기고 혹시 나라가 위기에 닥치면 독립자금을 쓰게 이걸 보관해 주시오. 그랬는데 이놈이 돈을 딱 받고던 그 다음에 마음을 홀딱 바꿔가지고 이 장택상의 아버지 장승원이가 홀딱 광복회원 돈 달라니까 안 주네? 그러고선 이 광복회원이 돈 가지러 온 거를 일경한테 신고해가지고 광복회원들이 부금이 됐어. 그러니 광복회원이 이루 김한종 의사나 이런 이 광복회원들이 가만히 있어? 이 박상진하고 이 이류 김한종 의원이 거기 반중에 이 장택상의 아버지 장승원 집을, 장승원이 엄청난 부자였거든. 그러니까 장승원 집에 딱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장택상의 이놈들 다 있는 자식들 본 앞에서 네 아버지가 어떤 죄목으로 이렇게 잘못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이렇게 처형을 나간다. 이런 독립 광복회원이 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이 장승원이를 처형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 잘못을 한 거를 이 자식들이 반성한 게 아니고 이 새끼들이 더지랄을 했다니까. 일본한테 아부떠라가지고 더지랄을 했다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장택상이 옛날에는 대구였거든. 이 장택상이 밑에 있던 놈이 누구냐면은 박정희였어. 박정희는 찌질하게 가난했거든. 장택상의 아버지는 거부였고 완전히 부자였고 그 부자길에 소자긴 노력했던 게 박정희 아버지였어.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박정희가 선생을 하다가 영 이걸로 쇼부가 안 날까, 죄송합니다. 이분만 써서 영 이걸로 결정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에라이 씨가 일본군 되자고 일본군 된 거요. 일본군 장교를 했으니까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했다가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으니 박정희 뒤질 때까지 일본군 잔재 청산하겠어?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광복회원했던 이류 김한종 의사가 광시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류 김한종 의사의 기념관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어두컴컴하게 형무소처럼 만들어놨어. 여기 아주 그냥 그 이류 김한종 상의
어려웠던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념관처럼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노래 한 곡 들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사랑 속에 불려온 우리의 타임. 자, 여러분, 이 돌아가신 김정훈 선생이 부른 눈물 젖은 도망간, 여기에 그리운 내니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리운 내니며 그리운 내니며 언제나 오시려나. 이 그리운 내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노래만 도망간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리운 내님이 예산분이신 이분입니다. 이정 박헌영 선생. 자, 이 박헌영 선생이 독립운동가이면서 혁명가이고, 이분이 조선공산당 당수였던 분이십니다. 조선공산당 당수. 해방 후에 김일성이가 북조선 조선공산당 분국을 인정해달라고 서신을 누구한테 보냈냐? 조선공산당 당수인 박헌영 씨한테 보냈습니다. 김일성이가, 자, 조선노동당 박헌영 선생입니다.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 홍범도 장군이, 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언제 일으켰습니까? 1917년인가 18년에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볼셰비키 혁명이 우리가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 된 후에 1910년에 합방된 뒤에 1918년인가 19년에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붉은 군대인 공산주의 레닌이 그 러시아 그 황제 그 군대와 붙은 거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편 들어요? 우리가 꼭 러시아 황제 편을 들어요? 붉은 군대인 그 공산주의 편을 들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소. 우리를 근데 공산주의가 지원해준다네? 그럼 그 돈을 받지 말아? 독립자금 모자른데? 그 돈을 받은 거요.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왜 또 하네? 이런 소리가 어딨어. 독립하는 데는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아무 상관이 없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혁명이든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본이든 받아가지고 독립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금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준 돈도 받았어. 홍범도 장군이 레닌이 준 돈 받았다고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라고 쳐다도 안 받지 않았어.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현재 북한이 공산주의지만 세계에서 몇 개 안 가는 솔직한 예로 거지 나라요. 거지 나라. 여러분, 전쟁이 돈 없으면 정쟁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전쟁은 돈 없으면 전쟁 못해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하는 겁니다. 전쟁은 전쟁 준비를 오래 하는 건 그만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한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지만 발을 못 빼고 끝을 못 내. 명분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1억짜리 미사일이 뭐니 자꾸 써야 돼.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가. 그러면서 전쟁 끝이 안 나. 전쟁을 한번 일으키면 이렇게 끝나기가 힘든 거요. 우리가 전쟁을, 6.25 전쟁을 우리가 3년 했지만 실제 전쟁은 1년밖에 안 한 거예요. 2년은 뭐였냐? 전부 다 판문점 회담 때문에 1년 동안 뛰는 거예요. 그러고선 서로가 고지 뺏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이때 당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 독립운동가 혁명가인 이정 박근영 선생이 이 눈물 젖은 도망강의 장본인인 그리운 내님입니다. 자, 이정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호 김한종 의사의 고개 하나만 넘어면 이정 박근영 선생이 생가입니다. 저도 건설할 때 그것만 해도 공사를 했어. 근데 박근영 선생 생가를 사시는 분이 계셔서 찾아갔더니 그 생가에 사시는 분도 그분도 알아. 이게 이정 박근영 선생이 생가라는 소리. 자, 이 이정 선생, 박근영 선생이 몽양 여운영 선생과 살담하는 사진입니다. 자, 이게 이정 박근영 생가요. 제가 이 근방에 공사했는데 이분이 살던 분이 안다니까. 이게 박근영 선생이 생가라. 내가 내 맘대로 집도 잘 안 고치고 있다고. 응? 지붕 같은 거 조금 고쳤지만 스레트를 고치고 함정 고쳤지만 이제가나면 손 안 대고 한다고 하더라니까 나한테 직접. 이 이정 박근영의 생가가 이게 서초동 1길 85번지. 85번지. 이게 이정 박근영 선생의 생가입니다. 자, 공산주의 조선공산당 당수였지만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를 싹 지워버리고 공산주의자라고 쳐주지도 않죠. 제가 한번 예산군 군수 글에다 올리는 게 글을 올렸어. 자, 타군에는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고 한다. 그러니 예산군도 빨간당이 출신 군수가 됐으니 잘 됐어. 이렇게 공산주의 당수였던 박근영 생가를 주위에 이렇게 논바닥에 거니 갑두산이 장소에서 조성합시다. 근데 답변도 없더라. 아직도 예산군이 참 아직 들켜서 그렇소. 자, 광주시에서 이분 정일성 선생의 이 광주시에서 이분의 그 축제도 엽니다. 국제음악제라고. 정일성 국제음악회라고. 제가 이 광주 이 정일성 선생이 능조초등학교 출신인데 그 초등학교에는 이게 벽에다 이 정일성 선생의 얼굴도 그려놔. 그 다음에 정일성 이게 접니다. 제가 광주 갔을 때 일부러 사진 찍은 겁니다. 이 정일성 선생 정일성 가도 있어. 예? 광주 선생이 이 중국 고위 관직들이 오기만 하면 이 정일성 선생 가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 정일성 선생이 누구냐면은 중국 광주의 그 국제음악 축제도 하고, 예? 이 정일성 선생이 누구냐면은 공산당이었던 인민해방군, 지금의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군가를 이 양반이 70~80%를 작사 작곡 다 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이라니까. 정일성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중국 사람이 안 믿어. 정일성이가 어떻게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냐고. 근데 이 정일성은 분명히 광주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산주의자예요.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지금 인민해방군 군가 이분이 작사 작곡 60% 70%를 이 양반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고위관리자들이 오기만 하면 광주에 들려가지고 이 정일성 생가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때는 중국인들 다 고위관리 왔다고 환영 막 해. 그리고 예산은 아직도 예산은 이렇게 그냥 나왔다니까. 그냥. 안타깝지 않소? 공산당이라고. 근데 이 공산당인 광주는 이 정일성 생가라고 이렇게 한다니까. 음악제도 하고. 중국인들 이렇게 고위관들 방문하면 여기 방문하고 사진 찍고. 축제도 하고. 좀 머리가 좀 깼으면 합니다. 이정 박근영이 어떤 분이냐면은 참 박근영 선생이 이 박근영 선생이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가지고 형무소 갔다가 다시 참 미친
약간 정신이 나갔어. 그랬다가 해방 풀려나고선 신양의 본가에 갔다가 처가 함흥 사람이요. 처도 독립운동가 혁명가요. 근데 이 처에 함흥으로 갔다가 함흥서 치료하다가 갑자기 없어졌어. 내외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며칠 만에 블라디보스톡에 딱 박헌영 선생이 나타난 거예요. 공부이 나가지고. 그러고 모스크바로 갔어. 모스크바로 가서 이 레닌대학교에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박헌영 선생이. 이 세 번째가 박헌영 선생이고, 여 구석이 쬐그만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트남의 호치민이요. 여러분 지금 이 베트남의 호치민한테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막 사진 찍고 호치민인 거냐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진짜 찐 빨갱이요. 빨갱이 중에 빨갱이가 이 호치민이요. 이 호치민이한테 이 박헌영 선생이 자 정략 다산 정령의 목민시설을 박헌영 선생이 호치민한테 전해주면서 이 책 참 좋은 책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같은 레닌대학교 동동창이니까. 그러니까 이 호치민이가 그 책을 보고선 평생 인생의 지침서로 삼은 사람이요. 근데 미국에 발 쑥 빼가지고 월맹으로 공산국가 통일됐잖아. 베트남이 통일되고 이제 미국이 어디요? 소련 다음에 러시아가 조금 찌그러들고 중국이 크니까 중국 압박하려고 지금 미국이 누굴 잡고 손잡았어? 전쟁했던 이 월맹하고 또 손을 잡았다니까. 이 냉엄한 국제정세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국은 지가 발쑥 빼가지고 이 공산국가 된 월맹하고 또 베트남하고 손을 잡아요. 이게 국제사회라니까. 국제관계가 이렇다니까. 그냥 한미동맹 요새는 한미에서 일본까지 집어넣는데 그 미국 국기 흔들고 그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이득 안 되면 또 발 쑥 뺀다니까. 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 호치민이 아주 빨갱인데 이 빨갱이 앞에서 이 한국 사람들 보수권 진보권 가서 앞에서 사진 찍고 난리 납니다. 사진 찍고 난리 난다니까. 그런데 이 빨갱이가 진빨갱이요. 진빨갱이. 근데 이 외국 빨갱이는 싫어하지. 우리나라 보수는 외국 빨갱이 싫어하네요. 호치민도 좋다고 그래요. 오로지 싫은 건 누가, 요게, 저기 누구냐면은, 개발하라고, 이게 쿠바 빨갱이요, 이게. 쿠바 빨갱이 체 개발하요. 아니, 이 티셔츠 입고 댕겨, 아예, 그냥 사진 만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보수라고는 어딜 싫어하냐? 오로지 북한 공산당만 싫어해. 이 빨갱이들은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이 빨갱이들은. 베트남 빨갱이, 쿠바 빨갱이, 러시아 빨갱이, 중국 빨갱이 싫어 안 해. 오직 싫어하는 나라, 거지 나라엔 북한 빨갱이만 싫어하지. 북한 빨갱이만 싫어한다니까. 이게 보수, 우리나라 보수의 편견이라니까. 잘못된 보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온 겁니다. 자, 빨갱이는 죽여도 돼. 태극기, 미국 국기. 빨갱이는 죽여도 돼. 자,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팻말을 들고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 빨갱이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냐고. 이 사람들 재판을 옛날에 이승만이가 이렇게 빨갱이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몽댕이로 때려잡아 죽여. 총으로 총 쏴 죽여. 너 빨갱이면 빨갱이요. 지발 안 들었다고 빨갱이로 사주고. 내가 중국 제주도 사삼 때 대살이라는 말씀드려. 대살. 그 친구가 빨갱이라고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빨갱이도 아니지만 너 빨갱이면 빨갱이요. 그건 도망갔어. 친구 보고 너 걔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요? 너하고 친구지? 예. 너 그 친구 도망가는 거 네가 모르니까 대신주거에서 대살이요. 그럼 빨갱이 도망가는 거 나왔다고 대살로 사람 죽였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승만 시대 자기 국민들을 얼마나 죽여놓고선도 아직도 죽일 게 남았어? 그래서 아직도 이 2000년대
이 빨갱이는 주교대에 팻말을 들고 다닌단 말이오? 어불성 소리. 이 보수가 아니오. 보수는 첫 번째가 철저한 민족주의자요. 자기 한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보수주의자인데. 이건 보수가 아니고 뭐요? 가짜 보수. 이걸 수구 세력이라고 하죠.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중동 이놈들이 선동이요. 이놈들이 선동이야. 일본한테 항복했던 놈들 이놈들. 이분들의 여기 다 선동되어 있는 거요. 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해서 빨갱이 하려도 안 했습니다. 공산주의 하려도 안 해.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예산서 이 가까운 온양을 가야 돼. 온양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 기다려. 열차 타. 자, 온양 가서 또 증명서 내요. 볼일 봐. 또 거기서 기다렸다 증명서 받아. 다시 또 예산 와. 증명서 내요. 대한민국 국민들 공산주의 이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나지? 이게 공산주의 사회요.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 보고 하라고? 돈 주고 하래도 안 해. 돈 주고 하래도. 근데 맨날 북한보다 우리가 쩔리다고. 세계 군사력 5위 가진 대한민국 남한이 아직도 북한한테 쩔린다고 벌벌 떠는데 같이. 왜? 선거 때마다 돈 주고 북한 보고 춤 쏴달라고 하고. 무슨 당? 그 빨간 당 있잖아. 예? 차떼기당. 지금 저기 선거 때 돈 좀 뿌렸다고 그러는데 지들은 차를 차떼기로 돈 가지고 갔단다 당이요. 뭘 잘했다고. 도찐개찐 50복 100복 무슨 지 몸에 뭐 겨묻은 놈이 똥 묻은 놈이지 지 남는 겨묻은 놈 뭐라고 한다고. 똑같은 놈들이 뭔 개소리가. 알기를 나는 뭐 빨간당도 싫어하지만 민주당도 싫어합니다. 솔직한 얘기고. 근데 이건 아니지. 빨갱이라고 또 죽여도 된다고? 자국민을 또 이렇게 죽여도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보수 집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이런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정성 쌤 부인입니다. 이정성 쌤 부인 주세수 씨입니다. 아까 수덕사 이력 선생 이력 스님 말씀드렸죠? 이 주세수 부인도 정말 신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신여성이 뭐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결혼하셨냐? 박헌영 선생하고 결혼했습니다. 자, 박헌영 선생하고 결혼한 사진입니다. 요분이 박헌영 선생과 이 주세주 부인하고 이 비비안나 박입니다. 비비안나 박. 이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소련 레닌대학 가면서 고아원에도 맺고 두 분이 다 혁명가니까 혁명을 한 거요. 두 분 다 혁명가니까. 이에서 이 공원에서 참 불우하게 혼자 지내셨습니다. 이분이 참 예술가, 무용가였으면서 예술가인데 두 분 다 혁명하느라고 이 돌보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이 박헌영 선생과 부인 주세숙 부인입니다. 자, 이 주세숙 부인과 요분이 허정숙입니다. 여기 고명자하고 여기 가운데가 박헌영 씨 부인인 주세숙 부인입니다. 주세숙 선생인데 이 다 혁명가들인데요. 신여성이고 요 허정숙은 북한에 가가지고 문화공부부 장관까지 하고 아주 뭐 참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지. 이분도 참 공산주의에 심취하고 이분 다 공산주의 심취한 분들. 이 청계천에서 이렇게 발 담고 사진 찍은 겁니다. 이 가운데가 박헌영 선생 부인인 주세숙 씨입니다. 요 주세숙 씨를 노무현 대통령 때 이 훈장을 처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자, 주세숙 씨가 카자흐스탄인가 우즈베키스탄인가 그 멀리 계시다가 모스크바에 있는 딸 보러 가다가 참 병에 시름시름 맡아 돌아가셨어. 그러면 훈장 줘야지. 근데 훈장을 안 주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훈장 줬어.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 때 블라디보스토크 가보니까 그제서 최재현 선생의 생가를 수리하고 있디다. 수리하고.
그 전 대통령은 다 뭐했어? 러시아 최재형 선생 생각 하나 보수 않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 훈장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브라디보스톡의 참 독립운동의 거두, 잃어버린 분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최재형 선생입니다. 이 최재형 선생 정말 블라디보스톡에 큰 거부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에 가면 삼성 저리 가라는 큰 재벌이 돼가지고 그 안중근 선생 총 다 사주고, 홍모동선한테 무기 다 대주고, 김자연 장관한테 총알 다 대주고, 이 최재형 선생이 이랬던 분입니다. 자, 최배치가 최재형 선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이 잊어버려. 이분은 공산주의 소련 러시아에서 활동했다고. 이런 분 순장 안 줬다니. 훈장도 안 주고. 저 이승만 의원 지 운전기사 훈장 1등급 주고 앉았고, 유관운수하는 3등급 훈장 주고 앉았고. 이렇게 엉망진창 개판이고, 한국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요? 이승만 박정희지 뭐요. 그런데 아직도 영웅화 만들고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분이 비비안나 박입니다. 그 조그만 애기가 비비안나고 소련에 계시던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자, 이분 평택 만기사 주지스님인 박헌영 선생의 유일한 남자 혈육 자손 아들인 원경스님 박병삼씨입니다. 이분을 만나라고 내가 3번을 만기사 형택 갔다가 못 만나고 내려왔는데 이분이 덜컥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이분을 못 만나는 게 천추의 한입니다. 어쨌거나 이분이 박헌영 선생의 유일한 아들 박병삼씨입니다. 불교명은 원경스님, 평택 만기사 주지스님입니다. 자, 이 원경스님이 박헌영 선생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이분 돌아가실 때 내가 참 통탄을 했다니까. 이분 참 만났어야 되는데, 가면은 수타 중에 못 빼고, 가면은 못 빼고 해가지고, 명탁 만기사 갔다가 못 빼고, 그냥 내려왔는데, 덜컥 돌아갔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이분이 참, 지산, 빨치산, 산에서도 지내고, 몽장스님이. 이분이, 내가 거기 갔을 때, 만기사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여기 이 만기사 벽에다 써놨어. 원수는 갚지 말고, 은혜는 갚아라. 말뚝에 써놨더라고. 내가 일부러 가서 사진 찍은 건데, 이분이 이랬다니까. 이분이 서운한 건 생각하면은 참, 원수 갚을 사람들 엄청 많지. 근데, 원수는 갚지 말고, 은혜는 갚아라. 그래가지고, 만기사 벽에다가 이렇게 딱 써놨더라니까. 내가 일부러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자, 박헌영 선생 가게가 어떻게 되냐면은, 박헌영 선생의 어머니가, 사실 어머니가, 이학규 분입니다. 박헌영 선생 어머니가. 이학규인데, 이 조씨 집안, 당진의 조씨 집안인데, 이 결혼한 아들이 결핵환자였어. 결핵환자였는데, 광시에 탄광이 많았거든요. 근데 금광을 한답시고, 돈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하면서 했는데, 이학규 선생이 솔직히 이제 딸을 내주던 박현주라는 신양 사람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왜냐면 결핵환자였으니까. 근데 이 얼마 있다가 그냥 결핵환자는 죽었어. 근데 이 결핵환자인 이분하고 이학규 선생 아들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박천주라는 이분하고 이학규와 외도를 해가지고 난 사람이 박헌영 선생이요. 박씨. 그러니까 이학규 선생하고 아들하고 난 조봉이하고는 이게 좀 시다른 형제지간이지. 시다른 형제지간. 근데 이 박헌영 씨가 주세색하고 결혼한 게 그 조그만 애기 비비아나 박이고, 이 박헌영 씨가
주세주각 헤어지고 혁명하느라고 헤어지고 한국에 그 혁명하러 들어와서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면서 혼자 계시다가 정순현이라는 청주 분을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아까 얘기한 박병삼씨 원경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비안나 박하고 박병삼 원경스님은 이 배다른 형제지.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봉희 씨가 이 원래 조씨 집안하고 이제 난 딸인데 이분이 엄마 외도하고 막 난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선 다 꼴보기 싫어서 머리 깎고 중대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를 닦았는데 머리 깎고 중대려고 하는데 워낙 이쁘거든. 그러니까 그때 기생이 조봉희 씨를 발견한 겁니다.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기생 수업을 해가지고 그 기생 수업한 조봉희 씨를 머리를 얹어준 사람이 이 전라도 호남의 그 만석군인 김병순이가 이 조봉희 씨 머리를 얹어준 거예요. 이 조봉희 씨가 머리를 얹어준 사람에게 딸난 게 이 김재수라고 아들하고 김소산입니다. 이게 조봉희 씨가 기생이 됐다가 이 만석군이면은 여러분 만석군이 뭐냐면 벽시가 만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벽시가 만석. 그 쌀이 만석이 아니라 벽시가 만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쌀은 수십만 석이 부자지. 지금 얘기하면 엄청난 부자지. 금호그룹 저리 가라고. 이 김병순 씨가 딱 이 조봉희 씨의 기생이니까 조봉희 씨의 서울에 저택을 하나 져가지고 만들어준 게 이 성북동 대원각입니다. 대원각이 뭐냐? 기생 여기가 성북동의 대저택을 호남 김병순이가 사준 거요. 가정집 대저택. 근데 이 대저택을 해방 후에 뭐로 만들었냐면 술집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대원각이요. 근데 이 대원각에 얽힌 사연이 참 기구합니다. 아주 보기도 기가 막히고, 이 대원각을 이 이장 박헌영이가 시달은 누님이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새끼마담을 했던 사람이 김영한 씨예요. 이 대원각에 그 새끼마담으로 이 김영한 씨가 들어왔어. 근데 이 김영한 씨가 함흥에 있을 때 참 기가 막히고 잘생긴 엘리트인 선생님 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분입니다. 백석백기양입니다. 이 사람은 평안부터 정주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함흥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이 김영한 새끼마담 했던 김영한 씨하고 이 둘이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 내가 이 책도 봤는데 둘이 참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샤의 사랑이라는데 나타샤 사랑을 이 백석백기양은 시인이면서 참 훌륭한 문학가요. 이 백기행 씨하고 이 김영하 씨가 만났어요. 이 백기행 씨의 한문교사 시입니다. 1938년 27살 때 사진입니다. 이 백기행 씨가 백석백기양 씨하고 아까 그 새끼마담 했던 김영하 씨하고 애틋한 사랑을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김영하 씨는 서울 들어와서 대원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분은 그냥 이북에 남게 돼가지고 이 대원각을 이 새끼마담인 6.25후에 이 대원각을 이 새끼마담이 운영하게 됐고, 이 대원각을 운영하는데 이 김영하 씨가 이 엄청난 저택을 이 법정 스님한테 통째로 그냥 헌납을 버렸어요. 통째로 헌납을 버렸다니까. 그러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김영하 씨한테. 아니 그때 당시 3천억, 지금 얘기하면 거의 1조 되는 이 대한각 전체를 통째로 땅까지 다 통째로 그냥
법정 스님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옛날엔 대원각이 그 요정정치를 해가지고 정치할 때 여기 정치꾼들을 막 많이 와가지고 DJ JP YS 와서 막 정치를 여기서 술 먹고 막 그래서 요정정치를 하느라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를 홀라당 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이걸 맡아가지고 대원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원각을 만들었습니다. 대원각을 이 법정 스님이 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절이 이 길상사입니다. 길상사를 법정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이 만든 길상사는 거기 길상사 가면은 이 성모마리아도 이게 관음보살상도 이게 성모마리아처럼 비슷하게 조각해 놨습니다. 이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가 원 술집 요정 대원각을 길상사로 법정 스님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이 기독교 천주교하고 이렇게 내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법정 스님이 천주교 명동궁학에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 답례로 또 김수환 주교형이 봉은사 가서 또 설교하고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교류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 종교는 다 이 서민을 구제하는 것이 같다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법정 스님과 그 수녀님 이혜인 수녀님하고 했던 시인 편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유명하지요.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법정 스님 있는 그 암자에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때 이렇게 근데 참 이혜인 수녀님 지금 살아계시지만 법정 스님 들어가셨죠. 자, 요게 예산군에 있는 박헌영 사촌 박대영 씨가 예산군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이 박대영 씨입니다. 박헌영 사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박대영 씨가 3.1운동이 일어난 3월 3일 날 예산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1운동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3월 3일 날 예산군에서 만세운동을 이 박대영 씨가 했다니까요. 이 박대영 씨가 박헌영 씨 사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신약군입니다. 이게 기록이거든요. 박대영 씨가 징역 가가지고 수감된 명단인데 이 박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 박대영 씨가 박헌영 사촌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청 앞에 충남 최초 3.1운동 발생 기념하고 타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누구냐? 박헌영 사촌 이 박대영 씨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박대영 씨가 3월 3일 날 충남 최초로 3.1운동을 만세운동을 일으켰거든. 예산군 장터에서. 그래서 박대영 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4부를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5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